삼성전자 팔았다고요? SK하이닉스 수익 났다고 정리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파는 건 2017년에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 팔아버린 거랑 똑같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팔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물려 있다가 겨우 본전 오니까 팔아버린 사람, SK하이닉스 20만 원대에서 사서 2배 됐다고 좋아하면서 정리한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95만 원을 찍었고 삼성전자는 1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배 벌었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은 사실 3배에서 4배를 더 벌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꼭대기 아닌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도체 주식 들고 있으면서 매일 환율 뉴스에 흔들리고 외국인 매도 기사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는 그 기분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특히 하루 만에 SK하이닉스가 8% 넘게 빠졌던 날 기억하시죠? 그런 날 진짜 팔고 싶은 마음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에 휘둘려서 팔아버리면 몇 달 뒤에 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그 이유가 다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절대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지금이 팔 타이밍이 아닌지 가장 핵심적인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64기가 RDIMM이라는 메모리 모듈이 있거든요. 이게 2025년 3분기에 255달러였는데 4분기에 450달러로 뛰었고 2026년 3월에는 7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예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서 나온 숫자인데 이 기관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2018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하이퍼 불 국면에 진입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물건이 없어요. 2026년 디램 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 1.4%로 전망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만드는 것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거의 다 쥐고 있는데 세 회사 모두 공장을 마구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설비 투자를 올린다고 해도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이크론 최고 사업 책임자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필요한 양의 100%를 확보하는 고객은 없다.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품귀 현상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반도체가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너도 나도 공장 짓고 그러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고 다시 투자를 줄이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I라는 전혀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거예요. AI 서버를 돌리려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GPU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로 봤고 골드만삭스는 주문형 반도체 기반 AI 칩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82%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규모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5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됐고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최소 2년에서 3년은 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떨까요?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35조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게 2025년 대비 225% 증가한 수치거든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8%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두 회사 합치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기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더 공격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 SK하이닉스를 179조 원으로 전망하면서 2026년까지 전체 메모리 물량이 이미 완판돼 공급자 우위 시장이 극대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삼성전자 21만원, SK하이닉스 11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HBM 말고 일반 메모리는 어떻냐는 건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추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HBM의 생산 능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DRAM 공급도 타이트해지고 있거든요. 범용 DRAM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조인데 결국 HBM이든 일반 DRAM이든 삼성전자 주가에는 이중으로 호재인 셈이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낸드는 메모리 업체의 발목을 잡는 사업이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D 수요가 늘면서 낸드 부문도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거든요. 쉽게 말하면 HBM도 좋고 일반 DRAM도 좋고 낸드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그야말로 전방위 호황인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꽤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애널리스트 34명 중 34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이 112만원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가 95만원 근처니까 약 18%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KB증권이 17만원, 노무라가 29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2분기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가 20% 후반에서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환율 변동성은 항상 변수이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집중되면 하루 만에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하루에 6%, SK하이닉스가 8% 넘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한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지금은 단기 등락에 흔들려서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분기마다 20%에서 50%씩 오르고 있고 2026년 상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공급 부족은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AI 수요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 중이고 증권사 목표주가 대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HBM뿐만 아니라 범용 DRAM과 낸드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전방위 호황 국면이라는 점도 핵심이에요. 이 시장은 지금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팔리는 시장을 메모리 업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과거 사이클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흐름을 모른 채로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슈퍼사이클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